안녕하세요. 코트라에는 해외 시장 뉴스를 다뤄줍니다. 9월 29일자로 베트남 제약산업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베트남 정보가 별로 없는 우리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최신 정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의 단기 목표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적절한 타이밍에 의약품을 100% 공급하기라고 합니다. 의약품이 제때 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삼았던 걸로 보이죠. 우리가 최근 나노코박스의 긴급사용 승인 심사에서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백신이 부족하고 접종률이 낮은 편인데도 적절한 백신 의약품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노코박스 심사가 오래 걸리고 있죠. 승인이거나 승인이 아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선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봐도 베트남 보건부는 승인해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출받은 데이터를 봤는데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승인 거절했을 테니까 말이죠. 승인해주고 싶은데 데이터가 조금 아쉬우니까 빨리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나노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볼 때 베트남은 최근에 적절한 타이밍에 의약품을 100% 공급하지 못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내수 의약품 80% 생산입니다. 베트남에는 의약품 제조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노젠도 그 중 하나고요. 왜 이런 단기 목표를 세웠느냐? 베트남의 장기 목표에는 바로 의약품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수 시장의 의약품을 베트남 자체적으로 대부분 생산할 수 있어야 수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글로벌하게 생산해서 수출하겠다는 의지죠. 백신 생산 설비도 마련하겠다는 걸 보면 인도처럼 베트남도 백신 생산을 많이 하고 싶다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해서 내실을 쌓은 다음 베트남은 제약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 국가 자체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생산 관점에서 말이죠. 신약 개발이 아니라요. 베트남은 세계의 제조업 공장으로 불렸던 것처럼 세계의 의약품 생산 공장으로 불리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주요 기업 현황입니다. 베트남 제약부문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어디일까요? 나노젠일까요? DHG, 호우장이라고 합니다. 2020년 매출액이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1억 6천만 달러는 하나로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 단위 매출은 아닙니다. 베트남은 한국 GDP의 10분의 1 정도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의 2020년 연매출은 약 2천억 원입니다. 셀트리온의 연매출은 얼마일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단위는 원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개년치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2018년 매출액 9,800억 원, 2019년 매출액 1조 1천억 원, 2020년도 매출액 1조 8천억 원입니다. 동일한 기간 2020년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요.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기업 매출액의 9배가 셀트리온의 매출액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GDP 차이만큼 기업의 매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한 게 GDP니까 기업들의 실적을 합치면 GDP가 된다고 대략적으로 이해해 볼 때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치이네요. 완전 러프한 가정이라서 반드시 그렇다고 이야기보다는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빈약한 추정은 사실 다소 조심스럽죠. 하지만 스토리가 그럴듯하다면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만 인지하고 있다면요. 다시 돌아와서요. 베트남 제약부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DHG는 2019년에 일본 의약품 회사로부터 1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일본과도 교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억 달러면 연매출의 절반을 넘죠. 계약 내용을 보면 지분 인수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기업은 이미 DHG 지분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1위 제약회사는 사실상 일본의 것입니다. 제약 부문에 한해서 베트남은 이제 프랑스가 아니라 일본이 지배하나요? 기업을 소유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DHG가 잘 나가게 되면 분명 자랑스럽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할 겁니다.
정말 베트남의 기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회사의 주인은 일본 기업이니까요. 이제 일본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먼저 DHG는 일본 GMP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고 일본으로부터 인증받은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 라인을 통해 DHG는 일본 제약 파트너의 생산 아웃소싱 뿐만 아니라 내수를 넘어 해외 14개국까지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보다 베트남은 의약품 생산 비용이 저렴하겠죠. 베트남이 세계의 제조업 공장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베트남을 통해 저렴하게 의약품을 생산해서 세계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일단 베트남 1위 기업을 일본 기업이 먹은 건 자명하죠. 그리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세계로 수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배하던 시기였다면 현재는 금융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알아차릴 새도 없이 스며들어갑니다. 물론 너무 음모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일본 기업은 투자해서 수익을 보려는 것일 뿐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가총액 2위 회사는 트라파코라고 하는데요. 2020년 매출액이 8천억 원이니까 1위 DHG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 트라파코의 지분을 한국의 대웅제약이 인수했습니다. 2017년도에 인수해서 경영권을 일부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1위 기업은 일본 기업이, 2위 기업은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나노젠은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한국 기업이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개발 진행 속도가 빠른 나노코박스를 가지고 있는 나노젠이죠. 기승전 국뽕이 되어버렸네요. 베트남에서 네 번째로 큰 제약회사 IMP도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SK 계열사가 IMP의 지분 24.9%를 인수하면서 1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2021년 5월이니까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위 기업, 4위 기업은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베트남의 제약회사를 한국 기업들이 점령해버리겠네요. IMP의 경우에는 기업을 뺏길까봐 염려했었나 봅니다. IMP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49%로 50%를 넘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의 목표와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먼저 베트남은 장기 목표로 의약품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일본 기업이 베트남 1위 기업을 통해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베트남은 단기 목표로는 적절한 타이밍에 의약품을 100% 공급하고 내수 의약품 80% 생산을 잡았습니다. 장기 목표 의약품 생산업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죠. 그리고 베트남 제약 기업들의 지분을 살펴봤는데요. 1위 기업은 일본 기업이, 2위 기업과 4위 기업은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나노젠도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죠. 베트남 1위 기업의 매출은 약 2천억 원으로 셀트리온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의 제약 기업들이 성장하면 지분을 들고 있는 한국 제약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